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오늘도 좀 빨간불입니다. 코스피는 연중 최고고 이제 코스닥도 900선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어제보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이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어느덧 말씀 주신 대로 2,600선을 바라보고 있고요.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코스닥도 이제 900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양 시장의 매매 주체는 엇갈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견인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아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위주로 사들였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 조금 힘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난밤 이 마이크론의 주가도 8% 급등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 바닥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실제 펀드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ETF의 수익률이 이 선방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이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40%를 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수익률이 오르다 보니까 돈도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 자산운용의 ETF 상품에 이 순자산이 3천억 원을 최근 넘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대형주 반도체가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장 주격인 에코프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오늘 장에도 어제보다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한 줄로 정리하기에는 시장 장중에는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우선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코프로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203.5%, 161.3% 증가한 모습 보였는데요. 시장에서 예측했던 실적에 비해서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의 주가는 오늘 어제보다 6.51% 오른 76만 9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또 이 장중 80만 원을 돌파하면서 82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0.68% 상승한 29만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날 장 초반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프로 BM이 뭐 5% 오르기도 했다가 뭐 3% 하락하기도 했다가 굉장히 롤러코스터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이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제 금리에 민감한 이제 금융주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은행이 2차례 동결하면서 이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 투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지주와 보험사 주가 모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을 켰습니다. 금융지주들도 그렇고 보험주들도 이렇게 3%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업계에서는 이 금융주나 뭐 시장에서 이 인하와 금리 인하 그리고 동결을 저울질하던 도중에 이제 동결 이 부분에 반응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네,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의 눈을 한번 돌려보면요. 아무래도 이 채권 금리는 지난달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금리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을 선행하는 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 증권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글로벌 채권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애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으려고 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계 대형 자산운용사 매니저가 보는 시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유주환 기자의 리포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It's a year into the tightening cycle. It's going to start to impact the economy. Think about any rate hike now, in theory, doesn't impact the economy until the future. So I don't think it's necessarily for any further rate hikes. But again, because we need to make sure inflation doesn't come back, I think it's too early to start talking about cutting rates. 미국 자산운용사인 브랜디와인 글로벌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잭 맥킨타이어는 한은이 금리를 현 수준에서 상당 기간 동결할 수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그룹 산하 브랜디와인 글로벌은 채권과 주식, 대체 투자 분야에서 장기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운용사로 518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굴리고 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지난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채권 투자가 올해도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 긴축 종료 기대감에 따른 달러 약세가 예상되면서 원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겐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It's expensive right now, but if you move the clock forward,
I think the Fed should be cutting rates later on this year into 2024, so that will be good for Treasury bonds. It should weaken the U.S. dollar, meaning the Korean won should see appreciation as well, but those hedging costs will shrink. 3월 중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상업용 부동산 디폴트 우려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상황이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의 랠리를 이끌고 있지만 경계심을 놓지 말라고도 조언했습니다. And it means that the Fed doesn't have to tighten as much as they had anticipated. So, equities do well in an environment where central banks are closer to the end of their tightening cycles. I think that's the case. There's a little bit of the case is that we might be able to get sort of a soft landing to break inflation right now, but this rally in equities will be short-lived if inflation remains sticky and central banks have to tighten more. 그는 여전히 주식에 관심을 둔 투자자라면 지난 약 10년간 랠리를 이어온 기술주보다는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 미국보다는 신흥국 중심으로 관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결국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 여전히 괜찮다는 내용인데 정 기자, 그렇다면 지금 채권 투자 좀 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이 채권 투자의 적기다 아니다 이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요소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모두 보시는 것처럼 채권을 사들이는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개인은 3조 원, 외국인은 12.7조 원 이렇게 사들이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 이창용 총재가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해석은 경계한 가운데 5월 열릴 미국 FOMC도 채권 투자 판단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3월 초까지 주요국 국채 금리와 함께 상당폭 높아졌다가 3월 중순 이후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금통위가 정책금리와 따로 노는 시장금리를 직접 언급한 부분에 주목합니다. 기준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란 시장의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권 투자 기회가 당분간은 남아있다고 보는 이유인데 지난 3월 중순 이후 3년, 5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모두 기준금리를 0.2에서 0.3%가량 밑돕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채권 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인데 올해 3월까지 개인의 국채 순매수 금액은 3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역시 지난달 반년 만에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는 동안 채권의 지갑을 열며 3조 1천억 원을 쏟아넣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채권을 가진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 채권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합니다.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인데 손실이 났을 경우라도 무리해서 매각하기보단 만기를 기다리며 손실폭을 줄이라는 조언입니다. 장기 채권의 경우 비중 확대를 고민해 볼 때라는 분석입니다. 이자 리스크가 일정 부분 좀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단기 채권을 통해서 금리 상승 리스크를 제어하는 거고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고 판단되면은 기본적으로 장기 채권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거든요. 투자 경험과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공격적인 장기 국채 투자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